선생님, 저는 7살 남자아이와 2살 여자아이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신체적 체벌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매일 다짐하는데 아이에게 여러 번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을 때 화가 폭발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고 그리고 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매번 후회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아이가 제 말을 듣지 않아서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 때 신체적 체벌을 가하지 않고 어떻게 올바른 훈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화를 낸 후 우울해지는 제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아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숨이 섞인 감탄이 먼저 나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는요, 7살, 2살 아이를 키우고 계세요. 화를 안 내는 게 이상한 일 아닐까요?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 말을 안 듣는 아이를 보면 화를 내게 되는 것일까? 자,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 교육학 이론을 살펴보면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이렇게 제한을 하면서 특별히 초등학교 시기까지의 이 영유아기, 그 아동기를 4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태어나서 1살 정도, 12개월까지의 단계를 신뢰감과 불신감을 배우는 발달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떤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부모가 잘 양육해지면 부모에게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고 내가 아무리 울어도 부모가 나를 돌아봐 주지 않으면 불신감을 획득하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자율성과 수치심. 내가 이제 기저귀, 배변 활동을 잘 할 수 있는지, 내가 자율신경을 잘 조절할 수 있는지를 획득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함께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획득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을 이제 의심하게 되거나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떤 수치심 같은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3단계는 3살에서 6살 단계인데요. 이때는 주도성 대 죄책감을 느끼는 시기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이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엄마 내가 할 거야. 내가 뭐든지 자기가 하겠다고 해요. 이게 주도성인데 그럴 때 우리 부모와 교사, 가족들이 아이들의 주도성에 힘을 실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기 효능감까지 발달하게 되는데 네가 뭘 하겠어. 네가 들어가서 노는 게 엄마는 도와주는 거야. 막 이렇게 야단을 치게 되면 아이들이 죄책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주도성을 이렇게 발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째 단계는 초등학교 시기, 학년기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는 성실성, 근면성과 열등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성실하게 잘했을 때 성적이 좋게 나오거나 내가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는 아이들이 자존감과 또 이 자존중감 그리고 자기 효능감 지수가 막 올라가는데 나는 어떤 것 해도 잘 못하는 아이야 라는 열등감을 계속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 효능감 수준이 낮아지면서 자존감이 이제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죠. 자, 7살 우리 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하죠? 그렇죠. 주도성 대 죄책감을 느끼는 시기고요. 자, 그럼 우리 둘째, 2살짜리는 그 자율성을 느끼거나 혹은 회의나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율성을 획득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의심을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아이의 발달이 좀 저해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발달 단계를 아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후에 성인기가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빠들은, 우리 부모들은 어찌하여 육아를 할 때마다 화를 내게 되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를 좀 내도 우리 아이들은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우리 큰아이가 엄마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주도적인 행동을 하려는 것은 이 아이가 미래의 성인이 되기 위한 지금 연습을 내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엄마는 가장 안전한 대상이니까요. 나의 지시를 거절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반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 단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자연스러운 행동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아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우리 엄마의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첫 번째, 나는 지금 왜 화가 나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화가 나기 바로 전에 어떠한 상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 의견을 무시당했다거나 혹은 강요당했다거나 혹은 억압당했다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는 화가 나요. 거절을 당했을 때도 화가 나죠. 그럼 나는 지금 왜 화가 나지? 그럼 잠시 심호흡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지금 왜 화가 나지? 자, 그럴 땐 심호흡을 통해서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 화난 감정을 전두엽으로 이 위치를 옮겨서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해요.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자, 첫 번째, 내가 화가 나는 이유를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자, 화가 나는 이유를 생각하셨다면 두 번째는 심호흡을 한 이후에 내가 화가 난 이유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우리 첫째가, 우리 큰애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는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 것인가? 해결책을 찾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말로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두 번째, 이렇게 화내는 순간엔 내가 화를 내서 소리를 지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로 표현하면 좋을지 그 문장을 찾는 것이죠. 자, 우리 아들 영현이가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 양치질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욕실 앞에서 이렇게 내복에 손을 이렇게 넣고 긁으면서 계속 아빠가 보고 있는 TV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화가 치밀어 오르죠. 왜냐하면 빨리 재우고 엄마도 엄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느끼는 거죠.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무엇 때문에 화가 났지? 소리를 지르기 전에 영현이가 양치질을 하지 않아서 잠잘 준비를 하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났구나. 이걸 느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셔야 되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심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심호흡을 하고 나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영현아! 엄마가 자라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현아, 엄마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해. 지금 11시간 넘었는데 영현이가 자야 될 시간이 지났어. 자, 지금부터 영현이는 욕실에 가서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손발 닦고 잠잘 준비를 해야 하는 거야. 이것이 훈육의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감정을 분리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 자, 그러면 지금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우리 아이가 양치질을 하고 잠잘 준비를 하고 얼른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 학교 가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엄마의 바람. 이게 엄마의 생각이죠. 자, 두 번째, 감정. 나는 지금 왜 자꾸 화가 나지? 근데 실제로는요, 영현이한테 화가 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온 우리 그 배우자, 일명 세 글자 있죠. 그 인간에게 화가 난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땐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일치적인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들 영현이에게 화가 난 것이라면 엄마가 화나는 생각과 감정을 일치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영현아, 엄마가 자꾸 화가 나려고 그래. 잠잘 시간이 지났는데 영현이가 아빠가 보고 있는 저 축구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해. 영현아, 욕실에서 양치질하고 다 씻고 잠을 갈아입고 잠을 자자. 이렇게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는 연습을 이건 우리가 작심을 하고 정말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하고 해야 되는 연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행동이 바뀌면 생각이 변화가 되면서 내 아이들의 사고 과정이 변화가 돼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함부로 화를 내도 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나 존중받아야 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행복 권리를 가진 귀한 존재입니다. 아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화내는 행동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 자괴감, 우리가 느껴지는 이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죄책감과 미안한 감정도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자괴감을 이미 느끼고 있으셨다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충분히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요. 앞으로도 잘할 힘을 가진 부모님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어머니 항상 응원할 거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